안녕하세요. 3D 코딩 수학 수아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의 대략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각형의 판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각형이라는 건요,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사각형에는 꼭지점과 변이 각각 4개씩 있다. 그리고 사각형의 4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360도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모든 다각형의 외곽의 합도 360도다. 라는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다각형의 사각형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각형, 삼각형이든 오각형이든 모든 다각형의 외곽의 합도 360도입니다. 자, 사각형의 종류를 보면요, 정사각형 다 아시죠? 4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요, 4각의 크기가 모두 90도인 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두 대변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리고 4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90도로요. 그러나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는 같지 않죠. 마름모입니다. 자,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하지만 각의 크기는 모두 같질 않죠. 대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죠? 평행사변형입니다. 두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이죠. 그리고 두 대변의 길이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웃하는 변의 길이는 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응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대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이 4개의 사각형을요, 이 4개의 사각형을 우리가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코딩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요. 자, 변수로는 뭘 생각하느냐? 자, 이게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 않지요. 이웃하는 변이요. 그래서 변의 길이를 변1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들고요. 그리고 변의 길이 2, 변2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내각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 외곽만큼 회전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외곽의 크기가 얼마냐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로 한 외곽을 선정하겠습니다. 판별을 보면요, 이렇게 판별할게요. 자, 이 4개의 사각형을 판별하는 기준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변 1, 변 2가 같은가. 그러니까 이웃하는 요 2변이 있지 않습니까? 요 2변의 길이가 같은가. 또는 한 외곽이 90도인가 입니다. 요 2가지로 판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해보죠. 변 1과 변 2가 같은가, 이웃하는 2변이 같은가예요. 자, 이웃하는 2변이 같다면 요거 2개 아니겠습니까? 정사각형하고 마름모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웃하는 2변이 길이가 같습니다. 그렇죠? 마름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yes가 되면은 정사각형 마름모가 되고요. 같지 않으면 no죠. 아니요. 그러면 직사각형과 평행사변형입니다. 다시 2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자, 정사각형과 마름모 중에서 한 외곽이 90도가 되면은 정사각형이고요. 한 외곽이 90도가 아니면 마름모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한 외곽이 90도가 되지만 이거는 한 외곽이 90도가 되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2번째 질문도 직사각형과 평행사변형에서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한 외곽이 90도가 되면은 뭐가 됩니까? 직사각형이 되죠. 그리고 아니면은 뭐가 됩니까?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각형의 판별을 할 때는 요걸로 가지고 우리가 판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겠죠. 만약 무엇뭐라면, 변 1과 변 2가 같다면, 그러면
위에 칸을 실행하느냐 아래 칸을 실행하느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어 블럭에서. 그럼 위에 칸 중에서도 또 물어야 되겠죠. 한 외곽이 90도냐, 그래서 또 위에 칸은 뭐, 또 아래는 뭐, 그죠? 예. 아래에서도 똑같이 한 외곽의 크기가 90도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 우리가 코딩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스프라이트는 두 개를 쓸 거예요. 하나는 진행을 하는 스프라이트. 그러니까 변수를 묻고 변수도 여기서 설정을 할 거고요. 변수도 여기서 물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송하기를 통해서 그리기 스프라이트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 그리기 스프라이트가요, 이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다시 돌려줄 겁니다. 그럼 이 진행 스프라이트는요, 다시 이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인지 위에 요 표로 그려놓은 거, 요거를 갖다가 판별하는 거를 과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스크래치로 가겠습니다. 스크래치로 가서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 고양이가 진행 스프라이트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스프라이트는요, 그리기 스프라이트는 뭐를 한번 써볼까요? 연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연필을요. 물건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연필이 있습니다. 여기 펜슬 있네요. 요거를 골라 주십시오. 자, 펜슬 썸네일을 클릭하고 모양으로 한번 가실래요? 모양 탭으로 가시면 요 모양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기 맨 위에 있는, 우측 맨 위에 있는 십자가를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모양 중심 설정하기라는 게 뜹니다. 자, 지금 이 스프라이트의 중심이 연필 중앙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는 거는요, 연필 끝이 그릴 거거든요. 요게요, 요게. 그래서 연필 끝에다가 중심을 좀 이동시켜 주십시오. 연필 끝에다가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다시 돌아오셔서요. 요 스프라이트가 너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줄이겠습니다. 좀 많이 줄여도 됩니다. 이렇게 줄이고요. 그리고 여기 연필 썸네일에서 요 I자 인포메이션을 눌러주셔서 회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전하지 않기라는 걸로 정할게요.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를 정하느냐? 무대를 불러오겠습니다. 무대 썸네일을 선택하시고 배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스크립트도 할 수 있고 배경도 할 수 있고 소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배경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새로운 배경을 가서 이미 저장되어 있던 무대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됐습니까? 이제 무대랑 이렇게 스프라이트를 다 불러왔네요.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가요.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우리가 주로 쓰는 스프라이트, 진행 스프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스크립을 하겠습니다. 이벤트라고 할게요. 이벤트. 그 이전에요. 우리 변수 아까 뭐 만들지 생각해 봤잖아요. 변수부터 좀 만들겠습니다. 변수. 아까 변수 뭐 만들자 그랬죠? 변수 1. 이죠? 변 1. 변 1이라는 변수 만들고요. 변 2. 변 2라는 변수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한 외곽. 외곽을 만들자 그랬죠? 한 외곽. 이렇게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자, 요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가지런히 나열해 줄게요. 이렇게. 자,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시작 블록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들을 이제 무슨 값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진행을 하다 보면요. 이 값들을 초기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이렇게 정하기 블록을 사용해서요. 처음 시작하면요.
전부 다 변 1도, 변 2도, 한 외곽도 전부 다 0으로 초기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이 그리고 어떤 사각형이 되느냐는 이 세 개의 값을 알아야지 우리가 무슨 사각형인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묻겠습니다. 여기서 묻고 기다리기 블록을 사용할게요. 예. 그래서 변 1이 얼마냐? 이렇게 묻겠습니다. 변 1이 얼마냐? 그리고 이거를 어디다가 변수 변 1에다가 대답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요까지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변 1이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변 1이 100이다. 그러면 변 1에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죠. 예. 자, 다시 클릭하면은 초기화가 되면서 변 1을 다시 묻습니다. 한번 3개 다 넣어 보겠습니다. 3개 넣을 수가 없군요. 아직 이거 하나밖에 안 만들었네요. 자, 그럼 잠깐 중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변 2도 물어야 됐죠? 이렇게 복사해서 하시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외곽도 이렇게 복사해서 하십시오. 이게 이제 변수를 묻는 과정입니다. 자, 잠깐 띄웠다가 붙일게요. 과정별로 다 만든 다음에 붙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변 2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여기는 한 외곽이죠. 여기다 한 외 맞습니까? 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외곽에다가 넣어서 붙이겠습니다. 그럼 변수를 묻는 과정이 끝났습니다. 자, 이러면요. 이러면 이제 뭐죠? 펜슬 스프라이트로요. 이 펜슬 스프라이트로 예, 지금 이 해당되는 거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방송하기로 이 펜슬한테 역할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하기를 씁니다. 근데 방송하기는 방송하기와 방송하기 기다리기가 있어요. 만약에 방송하기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판별을 하려는 어떤 식을 쓰려 그러면 이 사각형이 그려지고 있을 때 벌써 판별을 해버릴 거예요. 이 뒤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각형을 다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와서 판별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방송하기는 방송을 하고 그 다음 이 뒤가 실행되기 때문에 요거는 쓰지 않고요. 방송하고 기다리기는요. 얘한테 펜슬한테 역할을 넘기고 펜슬이 자기 작업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 주거든요. 그래서 요걸 쓰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하기 이름은요. 새 메시지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메시지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기로. 그리기 이렇게 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럼 펜슬로 가겠습니다. 자, 펜슬은요. 처음에 뭐뭐를 클릭했을 때는요. 어떻게 해버리냐면요. 지우기로 하겠습니다. 지우기 늘 넣겠습니다. 지우기가 아니라 숨기기네요. 숨기기,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방송을 받았을 때 이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기. 그리고 얘가 초기점으로 보내겠어요. 저는 사각형을 어떻게 그리려냐면요. 지금 요 점에서 여기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인 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려고 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그릴까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던지요. 이건 뭐 자기 자유죠 뭐. 저는 아까 첫 번째 방법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점으로 갈 때는요. 펜을 그리면 안 되니까요. 펜을 올리고요. 펜을 올리고 초기점으로 가겠습니다. 자, 얘를 갖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그리려고 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동작에 가서 보면요. 이 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리려고 합니다. 근데 52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50, 여기 또 50에서부터 그리겠습니다. 자, 어느 방향으로 그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그죠? 오른쪽 방향부터 그리려고 제가 해요.
그래서 방향 보기를 오른쪽 방향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됐으면 이제 그리면 됩니다. 자, 그리려면은요, 일단 뭐부터 해야겠습니까? 펜을 내려주시고, 펜 색깔도 뭘로 좀 정해주시고, 펜 굵기 맨 아래에 있습니다. 펜 굵기를 뭘로도 이렇게 정해주십시오. 3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펜 색깔은, 자, 여기를 지금 마우스를, 예, 여기 마우스 클릭을 하십시오. 그럼 손가락이 변하죠? 손가락으로 변하죠? 예, 얘가 찍어대는, 클릭해야 되는 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빨강색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그리기 전 단계로, 예, 펜 내리고, 예, 펜 색깔도 정해주고요. 그리고 펜 굵기도 정하였습니다. 자, 얘가 그리려면 이제 이렇게 움직여서 움직인 자체를 그려야 되거든요. 동작으로 가셔야 되죠. 그래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데이터에서 변 1만큼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변 1만큼을요. 예. 변 1만큼을 움직입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야 돼요. 한 외곽만큼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동작에서 돌기인데, 자, 일로 가다가 제가 위쪽으로 그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얼마만큼 돌아야 되느냐? 한 외곽만큼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어에 가서 1초 기다리기. 1초는 너무 길어요. 0.5초 정도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0.5초에 한 변 그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변 1을 그렸으면 변 2를 그리셔야 됩니다. 예. 변 1과 변 2가 같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요 과정을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변 1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변 2가 되겠죠. 여기는 뭐가 될까요? 자, 여기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다시 여기로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평행사변익을 예를 들게요. 자, 여기 어떤 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가 한 외곽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연장선을 보면은 요쪽이 한 외곽이 되죠. 요 한 외곽은 얼마이겠습니까? 예. 이 네 개의 사각형은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이웃하는 두 외곽의 합도 180도고요. 이웃하는 두 내각의 합도 180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웃하는 두 외곽의 합도 180, 내각의 합도 180이라는 성질을 갖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한 외곽이 외곽이라고 했다면 다른 한 외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80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되겠죠. 180 마이너스 한 외곽 이렇게 될 겁니다. 180 마이너스 한 외곽. 그래서 요거를 넣으십시오. 자, 그럼 두 변을 그렸습니다. 다시 사각형 그림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사각형은요,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놓고 딱 생각하잖아요. 대각선을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대각선으로 한번 잘라보면 이 두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대칭성을 가져요.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죠.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고요.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고 이렇게 대칭적입니다. 그러니까 예, 다시 또 그걸 그릴 필요 없이 어떻게 두 번 반복하기라는 블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두 번 반복하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제어에 가서 예, 두 번 반복하기를 아이코 요거 어떻게 어때하고 요게 들어가면 되겠죠? 예, 됐습니까? 요게 요렇게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요거 2 하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 그린 거거든요. 다 그린 다음에는 요 스프라이트를 또 숨겨 버리겠습니다. 예, 숨기기 하겠습니다. 지저분하게 안 놔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기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한 변이 얼마냐? 변 1이 얼마냐? 라고 물어요. 200 넣겠습니다. 그럼 변 2는 얼마냐? 100 넣겠습니다. 그리고 한 각은 얼마냐? 한 외곽은 90 넣겠습니다. 이렇게 예 사각형을 그리네요. 예,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은 뭘 진행해야겠습니까? 이 사각형이 뭔지 판별하는 과정이 진행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음을 2초 동안 생각하십시오. 그냥 괜히 넣은 겁니다. 예,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한번 지으려고요. 예.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뭐를 물어야겠습니까? 변 1과 변 2가 같은가? 그래서 예, 아니오가 나눠지고 예 중에서도 또 한 외곽이 90도냐 아니냐 해서 또 예, 아니오가 나눠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니오에서도 한 외곽이 90도냐를 물어서 또 예, 아니오가 나눠지죠. 그러면 어떤 우리가 제어 블록을 사용해야겠습니까? 예, 요런 제어 블록이겠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변 1과 변 2가 같은가입니다. 예, 여기서 변 1과 변 2가 같은가입니다. 만약에 변 1과 변 2가 같으면 위에 C자형 블록이 안에 가서 실행되고요. 아니면 요 아래쪽에 C자형 블록 안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라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라면 또 여기가 정사각형 아니면 마름모잖아요. 여기서 또 한 외곽이 90도냐를 묻고 예면은 정사각형이고 아니면 마름모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또 요런 블록을 꺼내서요. 다시 또 예, 아니요라는 요 블록을 꺼내 놓고요. 여기 안에다가 한 외곽의 크기가 90도냐를 묻겠습니다. 여기다가요. 한 외곽의 크기가 90도냐, 90은 치면 되죠? 90도냐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얘면 여기가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여기에 형태에서 말하기를 넣을게요. 예. 여기서 뭡니까? 정사각형이겠죠. 그렇습니까? 예. 정사각형입니다. 네. 그러면 아니면요. 여기 느낌표는 좀 빼버리겠습니다. 아니면 마름모가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표를 보고 올까요? 예. 변 1과 같으면 이쪽으로 가가지고 한 외곽이 90도면 정사각형 아니면 마름모. 변 1과 2가 같지 않으면 첫 번째에서 직사각형과 평행사변형이 결정되죠.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한 외곽이 90도냐? 그러면 예면은 직사각형 아니면 평행사변형입니다. 자, 위에 거를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다가 넣을게요. 자, 변 1과 변 2가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뭡니까? 직사각형 아니면 평행사변형이에요. 그 둘 중에서 한 외곽이 90도냐 라고 물어요. 그래서 90도면 여기가 무슨 사각형입니까? 여기가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아니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여기는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평행사변형.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마칠 수 있습니다. 자, 좀 재미있게 하려면요. 나중에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는 재미있게 하려면 이렇게도 하십시오. 여기다가 뭐를 합니까? 소리에 녹음을 하셔서요. 녹음하셔서 여기다가 정사각형입니다 하고 녹음의 이름을 정사각형으로 바꾸시고요. 나머지 것도 그렇게 하시면 되죠. 예. 저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마름모만 해볼게요. 마름모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마름모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한번 다시 스크립트로 가셔서 요거 두 개만 했어요. 그래서 소리로 재생하기를 꺼내서 하나는 하나 복사하고 마름모입니다. 하나는 마름모입니다를 하고 하나는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을 여기다 넣고요. 마름모는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사각형과 마름모만 한번 조건을 한번 줘볼게요. 자, 요거 좀 글이 지우기도 좀 넣어야겠네. 그죠? 다시 한번 가서 조금만 수정하겠습니다. 뭐뭐를 클릭했을 때 숨기기, 그 다음에 펜으로 지우기, 지우기도 좀 넣겠습니다. 그래야지 먼저 번 거 지우잖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지운 다음에 변 1을 묻습니다. 자, 변 1 100입니다. 변 2도 100입니다. 그리고 한 외곽은 90도입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의 조건이거든요. 그럼 정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이 뜨면서 정사각형입니다를 말하게 되죠. 마름모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변 1은 100, 변 2도 100, 그 다음에 한 외곽은 한 60도 넣을까요? 이렇게 넣고 마름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사각형의 판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